이분이에요. 예. 홍준표 씨입니다. 홍준표 씨. 아 요거는 앞선 인물들과 다르게 사진을 픽한 것도 교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악의가 느껴집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저기 큰 저런 식으로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걸 종종 해요. 네. 윤석열. 윤석열 앞에서. 윤석열 있었죠. 네. 그리고 기자들한테 가끔 저러거든요. 네. 기자들한테 저런 걸 혹시 해요. 아쉬울 때. 네. 네. 저게 이제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한 거예요. 아쉬울 때. 진짜? 네. 근데 저게 뭐냐면 딱 자기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야.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허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꼭 네. 예, 상당히 연출을 해. 지금도 딱 보냐면 나 지금 최대한 굽히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뜻 알겠지? 이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군대에서 그지같이 굴던 고참이 가끔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이건 너무 속보이고 기자들이 안 속는 게요. 요날 입국한 날이잖아요.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막 엄청 물어보거든. 근데 아마 이게 이 발언일 그 발언일 텐데 그 국민의힘 해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막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막 어떤 의미냐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홍준표가 곧바로 그냥 반말로 그거 내가 다 그 대선 때도 했던 얘긴데 곧바로 반말을 해. 허리를 숙이면 뭐해. 그렇지. 곧바로 반말하는데. 허리 숙이고 반말하고 쌍욕하는데. 저기 허리를 숙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한테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윤석열한테 허리 숙이면 90도 인사하면 윤석열이 야 이제 홍준표가 나보다 나이도 많은 홍준표가 드디어 나한테 굽혔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숙일까? 아니지. 네. 네, 아니지. 내가 너 이렇게 해준다 내가. 그렇지. 너 그거 의미 알지? 알지. 존중해 주는 거 알지. 네. 우리 이제 여기서 더 싸우지 말자. 나 건드리지 이런 마. 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반말도 사실은 저 절 속에 전 들어가 있다고. 아 정말. 네. 엄청. 내가 이 정도로 선거 놨잖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막 이거구나. 엄청 되게 무례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대선 때도 다 해놓은 얘긴데 왜 물어봐? 질문이 안 되잖아 막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야. 요게 그래. 인터뷰가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네. 봉우리가 가져온 거랑 그 공항에서 얘기한 거랑 CBS 맞아요. 전화 인터뷰한 거. 맞아요.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음.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는 나죠. 나 봐줘. 하지 말라는 네. 얘기예요. 네. 명태균 이제 너무 그만 파자. 명확히. 네. 그리고서 국민의힘 물어봤더니 이미 탈당해서 그 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대선 후보 강제 교체와 관련해서는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다. 그 한독수로 교체하자고 지지한 데에 서명한 사람이 80명이나 된다. 현역 의원 80명들이 공범 아니냐. 후보 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요 다음이 내란 바로 얘기입니다. 내란 얘기죠. 내란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상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대서 그렇죠. 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그렇죠. 요게 이제 바로 그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그렇죠. 네. 지연시키려고 사람들 빼낸 얘기. 거. 요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가 이제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사태로 인해 위헌정당 해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법치주의에 따른 거야. 야, 나 홍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진짜. 수사하고 처벌하는 건 정치 보복. 아. 근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하는 건 네. 법치주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뭐예요? 나는 수사 안 받고 네. 국민의힘은 해산하고 그렇지. 보수 내가 먹고 아, 이게 너무 속이 보여요 아저씨. 자, 이게 법치주의로 가자면 예. 홍준표 전 시장도 수사받고 네.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네. 좋겠지만 네. 만약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홍준표 시장의 딜 받습니다. 받아줄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힘 해산한 다음에 그때부터 명태균 수사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 발언에서 되게 유의미한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써요. 원래 내란도 아니라며. 맞아. 내란 아니라 그랬거든. 해프닝이라 그랬잖아. 네. 예. 물론 계속해서 홍준표 특유의 이죽거리는 투로 위헌정당 해산 관련해서 자기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을 이겨야 된다. 대선을 지면은 니들 위헌정당 해산돼. 네. 그러니까 결국 이기라는데 결국 나도 선택하지 않고 니들이 지는 꼴로 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쓱 이제 내란을 정식화해. 대단한 사람이야. 내란 정당이라 위헌정당 해산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나를 경선에서 떨어뜨렸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이제 해산해.
해산해도 돼 니네는. 그래야 내가 폐허 위에서 왕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심리에는 자기가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렇게도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한 거구나. 나는 수사 안 받아야 되고. 일단 나는 떨어졌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없잖아 대선 패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늘 바탕에 까는 게 정치 다 그 뭐 권력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라는 식의 이른바 현실 정치학을 네. 가지고 늘 이 사람 얘기해. 되게 마키아벨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없다라는 투로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해. 약간의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유리한 쪽을 이제 선택하거든. 그렇지만 나는 내라는 동조하지 않았다. 라든가 나는 후보 교체 시도 같은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들이 지는 건 내가 뭐 저주를 해가지고 진 게 아니라 니들이 내란하고 동조해가지고 진 거야. 예, 결국엔. 그리고 해체돼도 어쩔 수 없어.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지 않으려고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다 한 거잖아요.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명확한 엄청 거죠. 열받아야지 국민의힘 쪽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홍준표를 실드를 쳐줄 수가 없다. 원래 홍준표 개도 없지만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던 의원들조차도 이제 저 영감탱이 안 되겠다. 라는 그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왜 자기 정당 해산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김대식 같은 사람들 네. 완전히 돌아섰죠. 근데 저 홍준표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정치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네. 나빠지죠. 아, 그럼요. 아무리 권력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정치라 쳐도 내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란 아니라며. 해프닝이라며. 해프닝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했죠. 네. 홍준표하고 이준석하고가 둘이 친한 이유가 있어요. 비슷하구나 이런 네, 식으로. 서로한테 우호적인 이유가 있어.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는 개꼰대고 하나는 그 개꼰대를 욕하는 그 어떤 포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근본으로 갖다 깔고 있는 게 자기 중심적이거든.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기회주의자. 그렇죠. 예. 네. 상황을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끌고 오는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연대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근데 둘이 만약에 뭔가를 같이 하잖아? 뭐 절대 못합니다. 네. 진짜 피가 터져라. 피가 터져라. 네. 아. 보고 싶긴 한데. 아니 같이 신당창당이라도. 그 엄중한 이낙연도 이준석을 일주일을 못 견뎠어요. 그럼요. 맞아. 네. 음. 근데 홍준표와 이준석이 서로를 난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좀 보고 싶긴 하다. 보고 싶기는 해 나도. 네. 네. 근데 아마 둘이 헤어지고 나면 서로 욕을 무지무지하게 해댈 거야.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음. 홍준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이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실제로 귀국을 했어. 그리고 막 이런 메시지를 던져. 나 수사하지 말라고. 근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홍준표 씨는 본인 마음에는 뭐 수사해본들 나한테 뭐 안 나올 걸? 나 구속 못 시킬 걸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가? 근데 나올 건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런 게 없을 저는 텐데. 없진 않다고 봐요. 약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한 게 위로 쌓여 있으니까 자기는 우선순위도 좀 밀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잡아 패고 쥐어 패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솔직히 이런 식의 메시지 던지면서 자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뭐 솔직히 명태균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구형하고 징역 때리고 이런다고 해도 내가 실형 살 일까지는 없잖아. 네. 그거 하려고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애쓸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또 뭐 대통령 선거 또 나오겠어? 이런 위협이 얘기 안 하는 돼. 거지. 네. 나는 위협이 안 된다. 니들 할 일 많지 않냐? 굳이 나까지 건드려야겠냐? 하지만 너희도 파트너는 필요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내란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국힘 먹는 게 니네들한테 낫지 않겠냐? 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군요. 아우 그렇죠. 정말 얄밉네. 진짜 뱀 같은 영감탱이야 진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저질 정치인이라고 솔직히 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준석이든 홍준표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가끔씩 상황 보고 가끔씩 맞는 말, 가끔씩 귀에 걸리는 말 해주는 사람들 네. 정말 조심해야 돼.